어떻게 보면 이제 무주택자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선 전후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어느 언제. 시점이 좋겠느냐. 그러니까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어떤 후보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펼쳐지겠느냐, 어느 시점이 나한테 더 유리하겠냐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답을 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어떤 특정 후보가 당선됐을 때 어떻게 방향이 진행될지, 네. 후보에 따라 얼마나 다를지 라온님의 전망과 해양 한번. 일단은 그럼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만 3년 정도 진행됐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떠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좀 많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책만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성향을 떠나서. 30번에 육박하는 정책 발의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부동산 규제만 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국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필요한 그런 사각지대 법률안은 통과가 되지 않고 부동산만 그렇게 30번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 때문에 엄청난 폭등력을 갖고 왔죠. 사상 최고가를 만드는 기초석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서 부동산이 너무나 얽히고 설키고 있다 보니까 규제 좀 풀려고 완화 시도를 했지만 다수 의석이 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입법을 할 수가 없었다. 입법 통과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규제를 안고 규제 완화가 거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속된 말로 문재인 시즌 2가 이어졌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한번 늘려보려고 그래서 이제 분당 1기 신도시 있잖아요. 그래서 노후된 아파트를 완전히 대규모로 재건축을 진행을 하려고 이제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버벅대면서 윤석열 정권에 있을 때는 기대 심리가 발동이 됐지만 지금 또 윤석열 정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다 보니까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신도시가 너무나 노후화된 느낌이 많아요. 이 분당이나 아니면 평촌이나 일산 그런 데 가보면요. 환경, 인프라, 상권, 학원가, 학군 이런 건 완벽합니다. 다른 건.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제 재건축되는 것만 이제 신축 몇 개만 이제 눈에 띄는 거고 나머지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공급은 이번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2030년도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기 신도시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근데 상기 신도시 2030년도에 예정은 그 전에 다 빠르게 신속하게 하겠다고 국토부에서 이렇게 또 호언장담을 하고 있지만 상기 신도시 플러스 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특별법 다 진행이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빠르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상태로 흘러간다고 하면 한 2035년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재건축 특별법이나 이제 그 신도시가 눈에 띄게 가시화되고 이루어지는 시기가 2030년도가 아닌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지난 시점 2035년도 전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2035년도 그러면 이번 사이클은 공급이 완전히 제로 상태 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럼 후보별로 이제 정책을 구체적인 좀 살펴봤는데 일단 공급 면에서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는 3년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대량 공급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치를 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제가 찾아보니까 공급임대 50만 호를 공급해서 수도권 얘기겠죠 당연히 전월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반값 월세촌이라고 1년당 10만 호 그래서 5년간 50만 호 근데 이게 규모를 좀 따져보면은 3기 신도시가 25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2배가 되는 걸 별도로 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나 세제 이런 걸 다 완화한다는 방향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5구형 주택 실속에 있는 이런 소형 주택을 공급을 확대를 하고 취득세 감면해 주는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후보들의 정책이 과연 다가오는 대선 직후에 어떤 영향을 펼칠까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실까요? 영향력이 크게 있을까요? 공약 달성 가능성이라든지 지금 이제 각 대선 후보 1번, 2번, 4번 이렇게 대선 후보에 나오시는 이제 후보님들의 그 공약들을 보면은 부동산에 관련돼서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그 공급이 진짜로 시장에서 아예 없이다 보니까 이제 공급을 늘려가겠다. 근데 그게 이재명 후보는 그 공공임대, 임대주택으로 많이 늘리는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그럼 민간임대, 개인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공급 물량이 아니고 국가에서 이렇게 한 달에 월세를 받고 임대를 해준다는 것은 그게 과연 내 집 마련에 대한 소유욕을 잠재울 수 있을까? 시장의 공급과 수요로 인해서 매매가가 형성되는데 그 매매가에는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전월세 수요자를 임대주택으로 흘려보내버리니까 오히려 매매가에는 크게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임대주택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매매가를 더 몰리는 현상으로 오히려 더 올려버릴 될 수가 있습니다. 공공 쪽에서
전월세를 완화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전월세 부담이 증가하는 예. 역효과가 계속 입증이 됐었던 걸로 지금 저는 데이터를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전월세 입증하지 못하는 또 많은 국민들이 현재 시장에 남아서 지금 전월세 또 매매가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월세로 흘러 들어가는데 지금 전월세가 서울 수도권에 아예 전체적으로 진짜 희귀 풍기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줄 서서 집주인이 좀 극단적으로 가장을 조금 붙이자면 면접 보듯이 거의 지금 실제로 골라서 하더라고요.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저도 매달 전세를 맞추고 있는데 심사 진행하고 계시나요? 네, 괜찮은 분들로 이렇게 또 선별하고 있겠다. 계시구나. 예. 그리고 또 연세가 많고 혼자 지내는 분은 좀 이렇게 패스하거나 아니면은 고양이, 강아지 예전 같았으면은 괜찮았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갔다가 올해부터는 진짜 그렇게 너무나 없어지는 거예요. 전세값은 막 폭등하고 오히려 그 선별적으로 역시 또 전세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죠. 예. 네, 전세가 거의 걱정이 없어요. 이 전세가 아예 없어지니까 전세 물량을 풀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안을 풀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인지조차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매매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신축을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는데 전월세는 지금 역사상 이렇게 없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더욱 없어질 거예요. 지금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래서 부동산은 이념에 따라서 갈라치게 하는 게 아니라 대화가 손을 잡고 전세, 매매 물량을 충분하게 시장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동산 규제 같은 거를 다 손질을 봐서 다 완화 쪽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하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는 재개발처럼 아예 그냥 폐지를 그걸 명확하게 됩니다. 적시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완화 쪽으로만 가닥을 잡았으니까 그런 쪽도 고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공급을 해야 되는데 땅은 제한돼 있고 이미 있는 땅에는 노후주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종상향을 한다든가 용적률을 완화한다든가 하는 것을 뭐 이거는 이념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당연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어느 당에서 집권을 하더라도 같은 방향의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뭐 공급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5년 뒤, 10년 뒤에 그런 신축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미 망가진 후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거죠.